프롤로그 인생의 길에서 만난 업보와 깨달음. 여러분, 혹시 인생에서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은 순간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나요? 평생을 두고 찾고 찾았던 사람이 너무도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어떨까요? 그 사람이 다름 아닌 당신의 가장 소중한 가족이라면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 할머니가 예비 시댁을 방문하면서 시작됩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50년 전 잃어버린 남동생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그 동생은 그녀가 상상도 하지 못한 모습으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단순한 가족이 아닌 오랜 세월 동안 하녀로 살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동생을 찾기 위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리고 오랜 세월이 흐른 후 그녀는 어떤 깨달음을 얻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인생의 깊은 의미와 업보의 법칙을 함께 되새겨보려 합니다. 이제 그날의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그날의 바람은 유난히도 가벼웠다. 봄 기운이 살포시 감도는 거리 위로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고 할머니는 손끝에 스치는 미세한 떨림을 느끼며 문 앞에 섰다. 예비 사돈단. 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처음으로 찾아가는 집이었다. 서울 강남 한복판, 모든 것이 화려하고 정제된 공간 속에서 그녀는 어쩐지 한 발짝도 쉽게 내디딜 수가 없었다. 대문부터가 달랐다. 너무 크고, 너무 높고, 너무 단단했다. 마치 그 안에 있는 사람들과 그 바깥을 명확히 가르는 벽처럼 보였다. 대문 앞정원에는 형형색 색의 장미들이 한껏 피어 있었고 그 사이로 외제차들이 반들반들 빛을 내며 늘어서 있었다. 그 모든 것이 낯설었다. 평생을 검소하고 소박하게 살아온 그녀에게 이 풍경은 마치 다른 세상처럼 보였다. 어머님, 이쪽으로 들어오세요. 반작게 손을 내미는 이는 다름 아닌 예비 며느리였다. 단정하고 우아한 모습, 조용하지만 따뜻한 미소. 그녀는 마치 이 집의 일부인 듯 모든 것이 자연스러웠다. 할머니는 날썩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발을 들였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찬란한 대리석 바닥이 눈에 들어왔다. 너무도 반짝여 순간 거울인 줄 알았다. 발을 디디는 것이 조심스러울 만큼 새하얗고 깨끗했다. 거실 벽에는 거대한 그림들이 걸려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유명한 화가의 작품들이었다. 미술관에서나 볼 법한 것들이 이렇게나 자연스럽게 걸려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소파에 앉았다. 몸을 기대자 푹 꺼지는 푹신한 감촉이 낯설었다. 이틀 이상이라고 했다. 가격을 짓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한참을 손끝으로 감촉을 느끼다가 할머니는 멀리 주방 쪽을 바라보았다. 그때였다. 낯선 움직임이 눈에 들어왔다. 구석진 곳에서 허리를 굽히고 묵묵히 일하는 사람.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다. 조심스럽게 그릇을 옮기고 쟁반을 들고 말없이 주방을 오가는 모습이 어쩐지 안쓰러웠다. 할머니는 순간 가슴 한쪽이 먹먹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저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도 있는가? 나는 여기서 이런 호화로운 공간에 앉아 있어도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그녀는 그 여자의 얼굴을 제대로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췄다. 잔을 들고 있던 손이 덜덜 떨렸다. 눈앞의 여인은 너무도 익숙했다. 그 눈말, 그 콧날, 그리고 왼쪽 귀 뒤에 작은 점. 할머니는 숨이 탁 막혔다. 숨을 들이마시려 해도 목이 막힌 듯 들어오지 않았다. 50년 전. 바로 그날. 그녀가 기차역에서 놓쳐버린 작은 손. 그토록 찾고 또 찾았던 얼굴. 어머님, 괜찮으세요? 어디선가 들려오는 목소리. 하지만 할머니는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다. 눈앞이 아득해졌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1975년 여름이었다. 그의 여름은 유난히도 뜨거웠다. 아스팔트 위로 공기가 일렁이고
사람들은 손수건으로 이마의 땀을 훔치며 바쁘게 움직였다. 부산역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어딘가로 떠나는 사람들, 무언가를 팔려는 상인들, 그리고 가방을 든 가족들. 그 속에서 16살이었던 나는 4살 배기 남동생의 손을 꼭 잡고 서 있었다. 작고 땀에 젖은 손. 마치 놓아버리면 어디론가 사라질 것처럼 꼭 붙들고 있었다. 우리는 서울로 가는 기차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가 서울에서 새 직장을 구하면서 가족 모두가 새로운 곳에서 삶을 시작하기로 했다. 누나, 못 만나. 작은 목소리. 나는 고개를 숙여 동생을 바라보았다. 볼이 달갛게 달아오른 얼굴. 그저 물 한 모금 마시면 나아질 텐데. 잠깐만 기다려. 금방 다녀올게. 손을 살짝 놓고 바로 몇 걸음 앞에 있는 노점을 향해 걸어갔다. 물 한 병을 건네받고 돌아서는 순간 내 눈앞의 세상이 무너졌다. 그 자리에 있어야 할 동생이 보이지 않았다. 나는 허겁지겁 고개를 돌리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사람들 사이로 작은 손이 보일까 싶어 몸을 틀어가며 이름을 불렀다. 영수아, 어디 있어? 대답이 없었다. 목이 메어왔다. 가슴이 터질 것처럼 뛰었다. 나는 사람들이 밀려드는 기차역을 헤치고 동생의 이름을 부르며 뛰었다. 어디에도 없었다. 작은 몸집이 저 많은 사람들 사이에 휩쓸려 버린 걸까? 혹시 누군가 데려가 버린 건 아닐까? 그때 기차가 플랫폼으로 들어왔다. 튀파란 소리와 함께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려들었다. 그 파도 속에서 나는 휩쓸리고 밀리고 어느 순간 완전히 길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그날 그렇게 내 동생은 사라졌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날이 밝을 때까지 기차역을 뒤졌다. 경찰에 신고하고 방송을 내보내고 길거리에 얼굴을 묻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물었다. 하지만 영수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날 이후 어머니는 밥을 드시지 않았다. 아버지는 매일 밤 술에 취해 돌아오셨다. 나는 몇 번이고 다시 부산으로 내려가 거리를 헤매며 동생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나 그 아이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세월이 흐르고 어머니는 끝내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셨다. 아버지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를 따라갔다. 집안에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남긴 영수의 사진 한 장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렇게 가족은 무너졌다. 그리고 나 혼자 남았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 영수는 단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었다. 그 아이는 어디에선가 살아있을 거라고 믿었다. 어떤 모습으로든 어떻게든 살아있을 거라고. 그렇게 나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50년이 지난 오늘 그 아이가 바로 내 눈앞에 서 있었다. 하지만 내 이름을 부르지도 나를 알아보지도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떴다. 어디선가 낮은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희미한 천장 불빛, 역에서 들려오는 발걸음 소리. 소파에 누워 있었던 걸까? 누군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아들의 목소리였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아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예리 며느리도 사돈댁 사람들도 모두 그녀를 둘러싸고 서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오직 한 사람만을 찾고 있었다. 조금 전 주방에서 본 그 얼굴. 그 낯설고도 익숙한 모습.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꿈이었을까? 아니면 그때 저쪽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였다. 두 손에 차가 든 쟁반을 들고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걸어오고 있었다. 할머니는 숨을 삼켰다. 홍영숙 씨, 어머님께 차 좀 드려요. 예리 시어머니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여자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 앞에 다가와 찻잔을 내려놓았다. 그 순간 그녀의 손등이 눈에 들어왔다. 거칠고 주름진 손. 그 손가락마다 새겨진 세월의 흔적. 그리고 왼쪽 귀 뒤 작은 점. 할머니는 그 자리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 순간 50년 전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4살 되기 남동생이 기차역에서 그녀의 손을 붙잡고 있었던 그가 더운 여름날 그 작은 손이 땀에 젖어 미끄러질 듯했던 순간 그 손을 다시 붙잡으려 했지만 사람들 사이로 멀어져 가던 작은 뒷모습. 그 기억이 지금 바로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다만 그 아이는 이제 어른이 되었고 그 세월 동안 그녀는 그를 찾지 못했으며 그는 이곳에서 이렇게 살아오고 있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찻잔을 잡았다. 그러나 손이 덜덜 떨려 제대로 들 수도 없었다. 그녀는 결국 참지 못하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분은 누구인가요?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예리 시어머니가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아, 영숙 씨요. 우리 집에서 20년째 일하고 있어요. 정말 성실한 분이죠. 할머니는 숨을 삼켰다. 입술이 바짝 말라붙는 기분이었다. 가족은 없나요? 예리 시어머니는 조금 의아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했다. 보아원 출신이라던가요? 어린 시절 기억도 없대요? 뭐 그런 게 중요합니까? 할머니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눈앞이 희미해졌다. 그녀는 겨우 숨을 들이마시며 천천히, 아주 천천히 테이블 위에 놓인 그녀의 손을 향해 손을 뻗었다. 거칠고 주름진 손등 위로 자신의 떨리는 손끝이 닿았다. 그 순간 여자가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다. 두 눈이 마주쳤다. 50년 만에 마주한 눈빛. 그러나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할머니를 알지 못하는 눈빛이었다. 할머니는 그 눈빛을 보며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할머니는 손끝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다. 눈앞에 있는 사람은 분명 50년 전 기차역에서 잃어버린 동생이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낯설었다. 마치 전혀 다른 세상에 살아온 사람처럼 어디에도 과거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은 듯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손을 거두었다. 그 순간 예리 시어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머님, 어디 불편하세요? 영숙 씨, 어머님께 따뜻한 물 좀 드려요. 여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차분한 걸음으로 주방으로 향했다. 허리를 약간 굽힌 채 조심스럽게 걸어가는 모습.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할머니의 심장이 또 한 번 무너졌다.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녀는 이런 모습으로 살아온 것이었다. 할머니는 억지로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떨려 제대로 나올지도 몰랐다. 이분은 언제부터 여기 계셨나요? 예리 시어머니는 별것 아니라는 듯 가볍게 대답했다. 아마 20년쯤 됐을 거예요. 오래됐죠? 처음 왔을 때부터 성실했어요. 아침 5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하는데 단 한 번도 불편한 적이 없어요. 요즘 시대에 이런 사람 만나기 쉽지 않죠.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마치 뒤가 멀어버린 것처럼 주변의 소음이 모두 사라진 것 같았다. 20년. 그녀는 이 집에서 20년을 하녀로 살아왔다. 그 긴 세월 동안 누구도 그녀가 누구였는지 알려고 하지 않았다. 누구도 그녀가 어디서 왔는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궁금해하지 않았다. 그저 성실한 하녀. 그것이 이 집에서 그녀를 부르는 이름이었다. 할머니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두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이대로 앉아 있을 수는 없었다. 그녀는 주방을 향해 걸어갔다. 조심스럽게, 그러나 한 걸음도 머뭇거리지 않고 주방 안.
여자는 싱크대 앞에서 조용히 컵을 닫고 있었다. 물을 채우는 동안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할머니는 그녀의 바로 뒤에 섰다. 가까이에서 바라본 그녀의 손은 더욱 거칠고 마른 듯했다. 그 손이 한때 그녀가 붙잡고 놓치지 않으려 했던 작은 손이었다. 할머니는 다시 손을 뻗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조심스럽다. 부드럽게 그녀의 어깨를 잡았다. 그녀가 멈칫했다. 그러나 여전히 뒤돌아보지 않았다. 할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름을 50년 만에 다시 불렀다. 영수야. 여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다. 할머니는 다시 한번 더욱 애타게 불렀다. 영수야, 나야, 내 누나야. 그 순간 여자의 손에서 컵이 미끄러졌다. 투둑 바닥에 떨어져 조각났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두 눈이 마주쳤다. 그러나 그 눈빛에는 여전히 혼란과 낯섦이 가득했다. 기억을 잃어버린 사람의 눈빛이었다. 할머니는 울컥 눈물이 차올랐다. 손끝이 떨렸다. 그러나 그녀는 울지 않았다. 이제 울 시간이 아니었다. 이제 동생을 되찾아야 했다. 조각난 유리잔 조각 위로 물이 흘러내렸다. 할머니는 멍하니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물에 젖은 조각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 사이에 서 있는 여자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괜찮아요. 예비 시어머니가 놀란 듯 물었지만 그녀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할머니를 바라보는 눈빛이 흔들렸다. 그 눈 속에는 무언가 있었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그녀도 알지 못하는 듯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었다. 다시 아주 천천히. 이번에는 그녀의 손을 감싸 쥐었다. 거칠고 메마른 손. 오랫동안 노동에 시달려온 손. 그러나 그 손끝에서 어렴풋이 기억이 피어나고 있었다. 영수야. 할머니는 다시 한번 불렀다. 그 이름을. 50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이름을. 그러나 여자는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열렸다가 닫혔다. 그 이름이 낯설다는데, 무언가를 기억해야 하는데 기억나지 않는다는다. 죄송합니다. 전 그런 이름이 아니에요. 그녀는 마치 변명하듯 그렇게 말했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손을 더욱 꼭 잡았다. 손끝에서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그 순간 예비 시어머니가 눈살을 찌푸렸다. 어머님, 혹시 너무 감정이 앞서신 거 아닐까요? 아무 근거도 없이 우리 집 사람을 가족이라고 하시면 곤란합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시선을 들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그 세월을 모른 채 이 손을 그냥 놓아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손도 떨리지 않았다.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DNA 검사를 하겠습니다. 그 순간 밤하늘이 고요해졌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예비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필요합니다. 할머니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이제 물러서지 않을 것이었다.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나왔다. 흰 봉투가 그녀의 손에 쥐어졌다. 손끝이 떨렸다. 그러나 그녀는 곧장 봉투를 열었다. 흑백으로 인쇄된 종이 위에 붉은 글씨로 선명하게 쓰여 있었다. 형제관계가 성립됨을 확인합니다. 할머니는 그 종이를 들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50년 동안 찾고 또 찾았던 이름이 이제는 종이 위에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여자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할머니의 손을 붙잡았다. 그것이면 충분했다. 기억이 나지 않아도 괜찮았다. 이름이 익숙하지 않아도 상관없었다. 그저 그녀의 손이 할머니의 손을 놓지 않는다면? 할머니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제 가자, 명수야. 더 이상 여기 있을 필요 없어. 넌 이제 자유야.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눈빛 속에서 무언가가 바뀌고 있었다. 그날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집을 나섰다. 50년 만에 비로소 하나가 되어 우리 삶에서 인연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길을 잃고 때로는 엇갈리지만 언젠가 반드시 다시 만날 날이 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닿았다면, 여러분도 소중한 인연을 떠올리셨다면 따뜻한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인연이 있다면 이 영상을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소중한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 그 자체가 기적임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